다음 주 청와대 개편 때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 강기정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유력해 색깔이 더 강해집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거론된 임원들이 검찰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조선길의 망명설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한국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에서 기다리겠다는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덕유산 스키장 리프트가 고장나 승객 30여 명이 허공에서 1시간 가까이 떨었습니다. 양양 고속도로에선 폭주하던 2억대 스포츠카가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심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인데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고 조윤재 주미대사 등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김의겸 대변인의 승진이 점쳐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권 3년차 청와대 친문 색채는 한층 강화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비서진도 인사 개편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TV조선 뉴스7 집권 3년차 분위기 쇄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인적 쇄신 개편 방향, 또 개편의 속도를 내는 이유 등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올 1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 조윤재 주미대사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수석 부본부장을 지낸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노영민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체제로 구성된다면 친문 색채 강화, 친정 구축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김의겸 대변인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항기 제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참모진들은 내년 총선에 아무래도 불출마할 사람들, 즉 청와대 업무에 매진할 사람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참모진은 이르면 8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조국 민정수석인데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출마론도 나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사퇴 요구에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 수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정확히 책임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앞서 SNS에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교체 요구에도 조 수석에게 공직기강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도 조 수석을 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의 상징성이 있는 데다 지금 교체하면 야당의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수석이 차기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평소 사석에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군 인사자료 유출 의혹 등 청와대의 무너진 기강에 민정수석의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가 시급히 교체해야 할 인물은 조국 수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신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면서 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우회적으로 일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천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 대통령 캐리커처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을 구하자며 신년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조연, 대통령은 구연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올해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추천도 많이 달아주시고.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지원했던 김진표 의원이 등장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기운이 지금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출당을 요구했던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얘기하지 말라니까. 적당하니까. 그 삼실의 정실을 말씀하셨거든요. 성실, 진실, 그리고 절실.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좋은 얘기예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문 대통령을 지킨다고 했을 때도 일부 야유가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의 유튜브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이 첫 방송과 함께 구독자 28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를 넘어선 건데 첫 출연자 문정인 특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의 반대로 서울 답방이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한 첫 방송분이 업로드되자 구독자 수가 28만 명을 넘겼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의 선도주자로 불리며 이목을 끌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구독자 수 20만을 넘어선 겁니다. 유시민 유튜브가 나오면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알릴레오 첫 출연자로 나선 문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진 이유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미룬 거에 대해서 참모들이 다 반대해서 안 오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소문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 동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말렸는데 그냥 그 위원장 동지께서 그냥 결단을 내려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문특보는 북한이 제재 상황에서 답방의 실제 소득은 없다고 봤을 것이라며 답방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경우 북한 내에서 조성될 부정적 민심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검찰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문건에 담긴 인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실제로 사표를 쓰라고 종용을 받거나 이 사퇴 압박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연초 한국환경공단 임원진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받은 이유를 묻습니다. 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사실상 사표를 종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담긴 인사는 24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환경부에서 실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내부 승진하는 사람들은 뭐 정권이 바뀌어서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표를 또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주고. 지난해 초 환경공단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거부하자 환경부에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퇴 압박에 시달리며 겨우 임기를 채웠지만 정작 다음 내정자가 정해질 때까지 남아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런 워딩이죠.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근무를 해줘야 된다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냐. 나가라고 했으면. 환경부는 산하공단 직원들에게 사퇴 압박은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의 인사들과 환경부 관계자를 상대로 사퇴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 기관장 교체에도 이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한 기관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이 감사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소속 교문위 의원들은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여서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철학에 맞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시고 새로운 정부의 그 기관장으로서 기관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좀 의구심은 들거든요. 3년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던 두 이사장은 자리를 고수하다 결국 지난해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안 전 이사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까지 받았다고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안 전 이사장은 감사 결과 비위는 없었다고 전했는데 교육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이사장은 여당 의원실로부터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받아 결국 조직을 위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새 이사장으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교직원공제의 노조는 당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며 이사장 공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임을 할 때 뭐 좀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 정도의 취지였던 걸로 알고. 적폐 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부 역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인의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태우 수사관. 그제 10시간, 어제 14시간 등 합쳐 2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표했던 내용에 좀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수사관 자신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에 관해선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뭐 제가 인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도 다 인정합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도 김 수사관을 몇 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고발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에 이어서 오늘 야당들도 일제히 고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재부는 계속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건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시도에 선후배들은 고발 취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어제 홍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뭐 고발에 대한 취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저는 가장 급선무가 신 전 사무관의 신상 회복, 건강 회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취하의 목소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한 목소리로 고발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공익 제보자 보호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도 하나둘 고발 취하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지 6일 만에 지각 논평을 내고 기재부에 고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부터 하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모임도 정권의 입맛에 쓴 폭로라고 포용하지 않는 게 촛불 정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개탄할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고발 취하 여부는 기재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 망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와 CIA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태영호 전 주영공사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한국 망명을 선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는 조성길 북한 대사 대리가 작년 11월 미국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e U.S. State Department is not commenting. If Joe did defect, experts say he would have been taking an enormous risk. 일부에서는 조 대사 대리가 잠적한 지 2달이 지난 만큼 미국 망명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 대사 대리를 자네라고 지칭한 공개 편지를 올렸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금이라도 한국행을 선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어나면 인터넷에서 자네 가족의 소식부터 찾는다. 아이들도 성길 아저씨네가 서울로 오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신변보호와 대학 학자금, 임대주택 등 한국에서 고위 탈북자가 받는 혜택도 열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에서 기다리겠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좌절됐습니다. 미국산 블랙호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마리온 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주력해온 2,5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필리핀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작년 말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필리핀이 미국 시코스키사의 블랙호크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리온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블랙호크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라는 측면 혹은 운용 실적이라는 측면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높은 등급인 UH-60보다 수출 경쟁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미국은 수리온 10대 구매 가격으로 블랙호크 16대를 살 수 있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7월 수리온을 개조해 만든 마리논 추락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품의 결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자산이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사상자가 생기고 하는 것은 신뢰 성분의 그 면에서 필리핀이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18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도 실패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새벽 무주 덕유산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 수십 명이 허공에서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선 2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과속을 하다 부서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신중명 기자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갑자기 터널 벽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월문 1터널에서 35살 김모 씨가 2억 원짜리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과속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외제차가 쌩 하고 자기 앞을 지나가서 호기심에 자기도 한번 따라보겠다 그래. 어젯밤 10시쯤 전남 해남군에서는 68살 김모 씨가 역주행 3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36살 유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는 역주행으로 10km를 더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만약에는 자기가 이렇게 사고 내고 이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7시쯤 전북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고장났습니다. 이용객 34명이 1시간 가까이 리프트에 매달려 추위에 떨었습니다. 리프트를 갖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일단 위로 올려가지고 안전하게 보건조치 취하면서.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동대문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인 등 28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의 한 법관과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중 A 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이 과거 장충기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되기 때문에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 법정 공방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출판사의 오류를 고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자진 축소했는데 편향 교과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으로 공개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사진을 실었는데 신학기에 배포될 교과서에는 헌법 전문을 풀어쓰는 활동으로 대체됐습니다. 촛불 사진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부는 반영됐겠지만 결과 평가가 아니고 토의 토론 중심의 당구 활동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지필과 편찬 기준이 명확한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도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는 2022년부터는 초등 수학과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출판사별 검정 체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출판사의 오류를 고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명령에서 권고로 축소했습니다. 검정 심사가 무력화돼 편향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선택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겨지게 되고 학교가 자칫 갈등과 충돌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는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에서 왜곡이 발견되면 각 학교에 알려서 해당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검정 논란으로 중고교에서 계속된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이 이번 일로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세계 4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14만 명이 축제를 찾아 겨울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 낚시터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얼음 위에 엎드려서 각자의 방법으로 산천어를 낚습니다. 잡았다. 이렇게 팔뚝만한 산천어를 잡다 보면 영화의 추위도 금세 잊혀집니다. 기다림 끝에 만난 은빛 산천어. 짜릿한 손맛은 덤입니다. 갑자기 고기가 확 오더니
들어올릴 때 되게 묵직해서 뭔가 짜릿했어요. 물속에서 반소매 차림으로 산천어를 쫓습니다. 온 몸이 젖어도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재미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따뜻했어요. 그래서 막상 잡으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개막 첫날인 오늘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는 관광객 1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높이 50m 폭포가 얼음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빙벽을 오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상을 정복하는 쾌감이 빙벽 등반의 매력입니다. 이 겨울만 기다리죠 또. 이제 어정쩡하게 11월 달은 이제 암벽도 못 하니까 얼음 얼 때만 기다리죠. 아주 좋죠. 추워야 제맛인 겨울 축제와 겨울 스포츠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잘한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동장군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추위가 사그라들면서 오전에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도 오후 들어 좋아졌는데요. 시민들은 새해 첫 주말을 즐겼습니다. 구민선 기자입니다. 얼음 위를 내달리는 아이들의 얼굴이 해맑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로의 손을 잡고 벽에 의지도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침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추워서 걱정했는데 집에만 있지 않고 아이들하고 나와서 스케이트 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환을 앞둔 토요일이었지만 오후 들어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나들이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인데 서울은 더 심각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아이 마스크 착용해서 눈이 좀 뻑뻑하고 목이 아픈 느낌이 있는 걸 봤을 때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영상 1.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를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이 영상권을 이어가며 오늘보다 1, 2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 당분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공유 경제를 얼마나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은 올 한 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면서 2025년 37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기존 산업의 거센 반발도 계속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고슬고슬한 밥 위에 자장 소스를 끼얹습니다. 바로 옆 주방에선 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24개 업체가 함께 쓰는 공유 주방입니다. 임대한 주방에서 개발한 새로운 음식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권리금 걱정 없이 주방 사용료만 내면 돼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장을 창업하게 되면 자본금이 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리스크가 우선 적고 자기 집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숙박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깨끗한 가족끼리 묵는 호텔은 거의 서울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전통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반대에 이어 숙박업계도 공유 숙박 허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개가 공실률이 생기고 있는데 업소를 문 닫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공유 경제의 파괴적 혁신과 기존 산업의 생존권 사이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이 협상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I think we will make a deal with China. I really think they want to. 미국과 중국은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고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I think that President Xi and myself have a great relationship. 애플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told Tim Cook, who's a friend of mine, who I like a lot, make your product in the United State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뜻을 밝힌 것과 더불어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낙관적 전망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3.3%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푸켓 등 이 태국 남부의 열대성 폭풍 파북이 덮쳤습니다. 3만 명 가까운 이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줄줄이 쓰러진 전봇대. 폭격을 맞은 듯 지붕들은 구멍이 뚫리거나 아예 주저앉았고 거리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낮 열대성 폭풍 파북이 최고 풍속 시속 75km의 위력으로 태국 남부 나콘시 탐마라주에 상륙했습니다. 30년 만에 우기도 아닌 때에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해안가 저지대 주민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항 3곳이 문을 닫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되면서 스쿠버 다이빙 명소인 꽃다오 등 섬 3곳에선 관광객 3만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Yes, and some more water, and we know the hotel will look after us. 인명 피해도 잇따라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황. 열대성 폭풍 파북은 상륙 후 세력이 약화했지만 여전히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채 말레이시아 쪽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미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청와대 풍수상 불길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공약,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왜 집무실을 옮겨야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풍수상 불길한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했고 이유를 묻자 수많은 근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풍수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청와대 흉지로는요,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주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최 교수는 1990년대에 청와대 터가 풍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터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의 영주처이거나 신의 거처여서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순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건축가 승효상 씨도 청와대 강연에서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에 풍수지리학자 최세창 씨는 대통령들의 청와대 거주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풍수 영향을 받아서 퇴임 후 말로가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도 이 논쟁에 참여했는데요. 터를 옮겨서 나라 살림이 나아진다면야 풍수지리를 따지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미신에 불과한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국 왕실 훈장 받는 박석길 씨, 그러니까 이 탈북자 구출 때문에 받는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영국 왕실이 한국계 영국인인 박석길 씨에게 국가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씨는 미국계 북한 인권단체 링크의 한국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올 한 해만 326명의 탈북자가 이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주축을 이룬 단체 링크는 2004년에 조직이 됐고 작년 12월
12월까지 데려온 탈북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 부장은 최근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의 공동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참치 한 마리에 34억. 일본 이야기 같아요? 네, 바로 이 참치입니다. 정확히는 34억 7천만 원인데요. 네. 츠키지 시장의 뒤를 이어서 새 도쿄의 부엌이 된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 얘기입니다. 278kg 참치가 역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83년간 츠키지 시장에서 이어진 참치 경매 전통을 도요스 시장이 이어받아서 도쿄의 새로운 부엌으로 새해 행사를 치렀는데요. 도매업자와 스시업계 거물들 사이에서 질 좋은 참치를 두고 치열한 가격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최고가 참치는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거대한 참치입니다. 일본 북부 연안산으로 낙찰 가격이 3억 3,360만 엔, 우리 돈으로 34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종전 기록인 2013년 약 16억 원의 2배를 넘어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담배 공장을 개조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했습니다. 다른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데 이곳은 수장고를 개방한 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길이 14m, 높이 4m 철제 수장대에 올려진 조각품들. 마치 창고형 할인마트를 연상케 합니다. 관람객들은 매대 사이를 거닐며 백남준, 이중섭 등 거장의 작품을 쇼핑하듯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 기획 없이 현재 보관된 1,900여 점을 날 것 그대로 관람하는 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입니다. 전시와 수장의 개념이 결합된 것인데요. 1층 개방 수장고는 이렇게 온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중대형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보존, 수복 과정도 유리문 너머로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과 과학보존실내 연구원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시설도 갖출 예정. 국립현대미술관의 네 번째 분관인 청주관은 옛 담배 공장을 개조해 만든 초대형 미술관으로 과천관의 2배 규모입니다. 기존의 서울 과천관 수장고 포화로 지은 건데 10,000점 넘게 수용 가능한 수장고만 10개. 전에 없던 실험적 시도로 지난주 개관 때 주목을 받긴 했지만 미술관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개관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개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보완을 통해 완전한 청주관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아시안컵 합류를 앞둔 손흥민의 득점 행진이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트레미어와의 FA컵 64강전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으로 팀의 7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MVP에 뽑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후반 11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수비 진영에서 폭풍 질주를 시작합니다. 수비 2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속이면서 골문 안으로 공을 차넣습니다. 11월 첼시전에서 보여준 50m 질주골이 재현되자 상대 팬들도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후반 3분에는 완벽한 크로스로 6분 뒤에는 깔끔한 볼터치로 오리에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4부 리그팀 트랜미어에 7대0으로 이겼습니다. 영국 BBC는 해트트릭을 달성한 류렌테에게 가혹하지만 손흥민은 수준이 달랐다며 손흥민을 경기 MVP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또 개인 통산 3번째로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7경기에서 6골, 3개의 도움을 올린 손흥민을 상대로 어느 누구도 12월 한 달간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지 못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가 6골과 4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에서 앞서지만 페널티골 2개가 포함된 까닭에 손흥민의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9일 첼시전과 14일 맨유전을 마치고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힘을 보탭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6도, 파주 영하 12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7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도 번지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새해도 벌써 5일째인데 신년 계획 작심삼일 됐다고 이 잔소리 듣거나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요즘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큰 목표 반드시 해야 된다, 꼭 이뤄야지 하면 더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쉬운 것부터 성취를 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마, 알아서 할게요. 용돈 받는 아들에서 드리는 아들이 되길. 우리 딸이랑 더 자주 놀아주는 아빠가 돼야지. 행운버거 골드, 레드와 함께 새해 금빛